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몇 가지 정보사항을 전해드리면은 일단 제가 집계한 오늘 코로나19 우리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 딱 숫자를 맞춘 것 같이 1,60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어제 1,600명이 좀 넘어서 레코드 하이가 나왔는데 오늘은 딱 또 그 수준이고 지금 전 FDA 국장인 스캇이라는 사람이 델타 변이의 이 피크는 9월 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전 국장이니까 뭐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부분인데 세계 보건기구에서 WHO에서 지금 우려 변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관심 변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려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이번에 나오는 델타. 그리고 이제 관심 변이가 람다, 에타, 요타, 카파. 이렇게 네 종류로 갑니다. 종류도 많죠. 네, 거기에 이제 안데스 변이가 이제 관심 변이 전 단계인데 아직은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백신을 확실히 회피한다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높진 않아요. 거기에 이제 돌파 감염 사례도 많지는 않고 중증 전환도라든지 뭐 치사율 자체도 낮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뭔가 좀 꺼림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뭐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결합 변이라는 부분이죠. 한 번 변이가 거쳐 갔는데 여기에 이제 잔상이 남고 다른 변이가 와서 결합을 해서 숙주 자체한테 폐해를 주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사실 그런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왕왕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백신의 접종률도 올려야겠지만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근데 방역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주변에도 확진자가 나오시면은 일단은 격리시설로 가죠. 네. 중증일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고 격리시설 가고 그냥 계속 있잖아요 혼자. 그렇죠. 먹을 거 넣어주면서. 먹을 거 먹고, 약 먹고. 지금은 또 약을 안 먹어요. 네, 확진자가 또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자가에서 자가 치료를 그렇죠. 시설 그 자체가 공부하는 경우도 조금 많고요. 포화 상태다 보니까 네. 집에서 자가 치료, 자가 격리를 넘어서 자가 치료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외부 접촉을 하지 말라는 건데 딱히 치료는 없는 걸로 지금 중증 전환도로 넘어가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칵테일요법으로 이것저것 막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거나 막 쓰진 않고 전문 의료진들이 판단해가지고 적용을 하겠죠. 근데 요점은 뭐냐면은 그 치료제가 계속 이슈가 돼야 되는데 어제 이벤트가 있었어요. 어제 날짜로 식약처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들하고 만나가지고 지원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한데 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자료의 출처는 또 밝혀드려야죠. 텔레그램에 이제 가치투자클럽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에서 자료 제공을 해주셨고 정리를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제일 그래도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경구용 치료제 이제 GLS1027 임상 이상 FDA 승인 이렇게 나와 있고 한국 BNC라는 회사가 경구용 치료제 마찬가지입니다. 안트로퀴노놀 발음이 좀 어렵죠. 대만의 이제 FDA 긴급 승인. 다 이제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알약 제제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앞타바이오는 미국 FDA 임상 EBIND 뭐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진행하고 있는 정도. 대웅제약도 상당히 조금 활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대웅제약은 얼마 전에 회사채 이슈가 좀 있었던데 정유미 차장님 좀 아시지 않나요? 모르는 걸로. 네. 이제 심통제약은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효용성이 좀 떨어져서 이건 초기 단계로 다시 또 리턴한 것 같고. 제가 오늘 좀 주목하는 건 부관약품입니다, 계속. 레보비르 임상 이상이 어제 날짜로 식품나라, 의약품나라, 의약품 안전나라죠. 그 임상을 진행하는 공식적인 식약처의 사이트입니다. 의약품 안전나라에 들어가 보면 임상 어제 날짜로 딱 종료가 됐어요.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사뭇 기대도 좀 해보고 효용성이 좀 있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 게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코로나라고 보이지 않는 상대를 가지고 모호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이겨낸다면은 자본시장은 또 달라질 거다. 이게 이제 저의 포인트입니다. 쭉 정리한 내용만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두 분이
자, 또 뭔가 첨가 삭제? 네. 네. 김영민 기자가 내일 있으니까 네가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지금 자꾸 준비가 네라 좀 그래서 됐는데 그런데 워낙 이제 제가 좀 네.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 그럼 제가 먼저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자체가 이제 버티고 있고 시장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백신이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언젠간 또 치료제가 개발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이제 1차 팬데믹이 나타났을 때 어떤 시장의 붕괴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런 종목들도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이제 모더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만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조금 살아나는 듯 하다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또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고 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뭐 강하게 움직이고 이러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딱 쏠리면서 또 한 일주일 정도는 또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됐거든요. 네. 그럼 또 다음 주에 시장 상황을 또 조금 염두를 좀 해둔다면 지금이 또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 시의성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이 아주 조금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중복된 것들이 왜 우리 그 코로 비유를 하자면은 또 동일한 냄새를 맡으면 이게 코가 금방 피로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냄새를 잘 못 맡는 네, 것처럼. 마비되죠, 마비. 네. 예. 1000명대, 1600명 이러니까 거봐 뭐 2000명은 아직 안 되는데 2000명 그렇죠. 넘어가야지만이 또 맞아요. 막 뭐 얘기하겠죠. 그러면 2000명이 또 적응하잖아요. 그러면 뭐 2000명 정도야. 뭐 이렇게 그렇죠. 또 될까봐 무뎌질까봐 좀 그런 이게 건데. 이제 경각심이 많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치료제 개발이 정말 좀 힘든 게 어찌 보면은 백신보다도 더 힘든 게 각국 정부가 이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쪽이 주로 백신이잖아요. 이 백신 쪽에 이제 많은 자금을 좀 투입을 하고 특히나 또 우리나라는 뭐 백신에도 사실 많은 자금 지원을 못하는 상황인데 치료제는 어찌 보면은 이게 약물 재창출이 아니라면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임상을 하는데 또 많이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은 뭐 렘데시비를 필두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의약품들을 가지고 덱사메타손, 뭐 렘데시비 이런 것들을 다 약물 재창출을 해가지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타미플루처럼 그렇죠. 혹은 뭐 타이레놀처럼 이렇게 네. 이제 감기약을 먹는 것처럼 쉽게 복용을 하면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개발이 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계속된 이런 변이와 함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N차형 팬데믹을 만들면서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그 부분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언급해 주신 종목들이 이미 거의 뭐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을 조금 피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일단 시장에 좀 뜨거운 종목,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진원생명과학을 어쨌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도 최근에 한 20% 정도 조정을 좀 받았다가 네.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종목 중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이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오른 부담은 있지만 좀 트레이딩을 좀 잘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시세의 종목들 가장 지표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아마도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올라가야 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징성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앞타바이오. 제가 사실은 이제 앞타바이오도 한 2주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앞타바이오 주가가 그 뒤로 이제 엄청나게 급등이 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요날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딱 지점 고점인 이제 8만 원대를 딱 찍고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주가가 급락해 버렸잖아요. 요때 오히려 호재가 나온 게 미국 이제 임상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이 경구용 치료제 임상이 이제 승인됐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그냥 장중에 갑자기 한 20%가 넘게 급등을 하더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다시 지금 6만 원까지 회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슈팅이 좀 들어왔다가 저점이 이제 뭐 바닥까지 다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진원생명과학하고 마찬가지로 가장 좀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하고 앞타바이오는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제 반등을 좀 기대를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없는 종목 중에 이제 조금 추가를 한다면 이제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경구용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던 기업인데요. 삼천당 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도 보면은 지금 주가가 정말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뭐 부강약품, 유나이티드 제약, 삼천당 제약 이런 이제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이 기대감이 많이 소멸이 되면서 거의 차트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고점 대비해서 뭐 많게는 한 40%씩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장기 행보 국면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이제 확실하게 좀 다져놓은 종목들, 아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구나 싶은 종목들은 사놓고 조금 기다림만 여러분들이 시간만 조금 투자하실 수 있다면 뭐 한 15에서 20% 정도는 충분히 쉽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하나 좀 추가한다면 특히 경구용 플랫폼 쪽에서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하나 더 좀 추가를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남아있는 게 한국 BNC 대웅제약 부강약품인데, 또 뭐 줄일 수 있으면 또 너무 많으니까. 뭐 만인의 기대주죠. 기대주였죠. 삼천당 제약. 뭐 작년 말부터 뭐 회사가 계속 이렇게 뭘 해서. 많이 네, 하는데 뭐 하고는 정말 많이 있는데 하긴 하는데 성과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죠. 계속 뭐 카더라 정말 많이 나오는 종목이긴 하고. 근데 경구용 플랫폼의 기술은 앞서 있는 게 맞긴 맞아요. 삼천당 제약. 근데 하필 오늘 제가 나중에 하게 되면서 지금 말씀드릴 게 많이 없는데 근데 역시 이제 게임 체인저죠. 이 경구용 치료제가. 그러니까 이제 타미플루 말씀해 주셨듯이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이제 신종플루가 이제 거의 이제 좀 정복이 좀 됐었는데 네. 저도 이제 신종플루 걸려봐서 하는데 굉장히 좀 고통스럽거든요. 신종플루를 저희 와이프도 네, 뭐한 타미플루 뭐 직방.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치료제라고 저희가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증상 완화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방어적 기전을 가지고 이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스스로 그렇죠.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맞습니다. 열이 올라가면 이제 부작용이 있으니까 열을 낮춰주고 뭐 하여튼 열 낮추는 거는 지금 많이 워낙들 있으니까 두통이 있거나 할 때. 뭐 신종플루 얘기하셨으니까 타미플루. 네.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우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약물을 투입하면 암세포 죽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치료제라는 건 불가능하고 그렇죠.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속에 이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킨다거나 혹은 방어 기전을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이러스가 스스로 사멸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전으로 이제 약물을 이제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치료제라고 근데 이제 보시면 계속 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타겟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나마 드릴 말씀도 지금 다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다른 거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그동안에 뒤에 하느라고 이런 고충이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항상 뒤에 하느라고. 그러니까 먼저 손들래니까 손드는 사람이 먼저 하는 두 거예요. 가지식으로 저도 뭐 하나를 골라라고 하면 무조건 진원생명과학을 고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왜냐하면 저 종목이 움직여야 거중에 다른 고를 종목이. 필요 없어요. 네. 근데 다른 종목이 없어요, 별로. 아, 그래요? 네, 별로 새롭게 없고. 뭐가 있는 건 없나요? 그 이제 그러니까 식약처와 이렇게 그 같이 협업을 하는 회사들은 사실 저게 거의 전부인 것 같고. 네. 이제 뭐 개인적인 선호도도 원래 이제 뭐 왜냐면 다 엮여 있잖아요. 백신도 엮여 있고 치료제도 엮여 그렇죠. 있고 뭐 임상 실험도 뭐 가장 빠르다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순항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경고 딱지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이 가는 건 역시 좀 진원생명과학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경구용의 작동 원리는 뭐 다 다르긴 합니다만 일종의 이제 화합물을 집어넣어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크게 복제되기 어렵게 하는 이제 그런 작동 원리이다 보니까 약이 독합니다. 네. 부작용 같은 게 좀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타미플루도 이제 뭐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장복을 하거나 다량물로 네. 실제 지금 미국에서는 약물 부작용 사례들이 또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상 실험이 길어지다 보니 이거를 이제 빨리 이제 사용 뭐 긴급 사용 허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머크 MSD죠. 머크에서 가지고 있는 뭐약 이름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몰누피라비르라고 임상 3상이 진행 아마 중인데 원료에 섞여갖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5일 정도 먹으면은 이제 경증에서 중증 정도의 환자들은 바이러스가 소멸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빨리 많이 와 있는 거긴 한데 네. 일단 뭐 이거를 들여오려면은 또 예산도 잡아야 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비슷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 앞서 보여주신 저 회사들인데 따로 개발한 건 없죠. 기존에 있었던 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서 일종의 블렌딩 하듯이 그렇죠. 이제 가져가는. 그러니까 획기적이기는 어려운 이제 그런 단계. 근데 또 이게 장점으로 본다면 기존의 약이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좀 단축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주사제밖에 없는 치료제 시장이고 저 회사들이 이제 정부의 힘을 조금 이제 보태서 네. 치료제를 만들고는 있는데 이제는 뭐 속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뭐 이거 뭐 그거 진원생명과학이 가장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시세가 그냥 선도하고 아니 있다. 백신, 그러니까 mRNA 백신 쪽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 다 그래도 가장 잘 뻗어 있는 이제 그런 좀 선호도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아까 저기도 있었는데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이제 점막 보호제죠 일종의 점막을 막아서 이제 바이러스 이렇게 돌기가 와서 달라붙는 그거를 이게 좀 돌기가 날라 바이러스 비말이 와서 이제 날라서 스파이크 단백질? 그렇게 그 고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점막을 이렇게 막을 씌워가지고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를 좀 막는 이제 그런 기능인데 그것 때문에 큰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또 경고 종목으로 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구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뭐 저런 쪽에 이제 약물도 있다 이런 종목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결론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다 아우르고 있는 진원생명과학의 시세가 저 나머지 종목들과 종목들의 어떤 좀 지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뭐 저거를 가장 선호도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머크에 이제 몰루피라비르가 네. 수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약간의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한다니까 그건 좀 뉴스플로우를 보고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또 속보가 있는데 해외 파병 청해부대 코로나19 6명이 확진이 돼서 군 쪽에 또 이제 거기는 이런 뭐라 그래야 돼 같이 숙소 그렇죠. 숙식하는 이런 공동생활을 하니까요. 네. 그 내용이 또 들어왔네요. 네. 내용을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좀 추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굳이 억지로 짜지 말고 다른 거 해도 돼요. 아니, 뭐 애플로 가도 됩니다. 네, 억지로 자르는 건 아니고 치료제 이제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백신 쪽도 얘기를 조금 해야 되잖아요. 네. 결국은 저는 이제 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자본력도 좀 딸리고 개발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열심히 개발해놨는데 이미 머크에서 막 수입해오고 화이자에서 수입해오고 이래버리면은 시장 자체가 이제 잠식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그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못 움직이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가장 좀 핵심적으로 이 mRNA라는 플랫폼이 사실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에도 분명히 좀 응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mRNA 백신과 관련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네. 추후에 뭐 백신 CMO뿐만 아니라 백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데 응용할 수 있는 원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하고 같은 평가를 분명히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비단 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최종적으로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임상을 이제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에서 보면 ST팜이라든지 올릭스 같은 기업들, 네. LNP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해오고 또 5 이제 캐핑 기술 가지고 있는 올릭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주가도 지금 뭐 조금 올라서는 듯 하다가 올릭스도 다시 지금 조정이 조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오히려 다른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좀 부진하게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때는 이 mRNA 얘기가 나왔을 때 거의 대장주처럼 주가가 가장 세게 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다만 10만 원대에서는 또 역시 이제 저점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ST팜도 LNP 기술과 관련된 이제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올릭스도 이제 자회사 엠큐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5 캐핑 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올릭스도 5만 원 한 중반대까지 주가가 이제 한번 솟구쳤다가 전고점 이제 저항이 딱 맞고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21선 눌림목을 이용해서 또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요 두 네. 종목도 참고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죠. 화면을 보여주시고 오늘 뭐 그 사실 치료제는 굉장히 요원한 얘기인 건 맞습니다. 뭐 반복적으로 이제 저희가 또 가지고 이거 연관 짓긴 합니다만 먼 얘기고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제 오늘 사실 저는 부강약품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레버비르에 대한 임상 이상 완료 건하고 자회사 덴마크 소재의 콘테라 파마 여기가 이제 인공지능 개발 스타트업인 압주하고 같이 아까 말씀하신 RNA 네. 핵산이죠. 핵산
기반의 신약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적용될까 싶어서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